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유통관리사 2급 제3과목이죠. 유통마케팅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관리사 시험 2급 시험 1년에 3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겠다. 우리 이미 다 했지만, 자, 유통관리사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물류 일반. 유통물류 일반이 제1과목이고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과목이 이제 상권 분석이죠. 상권 분석이고 범위 자체가 1과목에 비해서 반도 안 되죠. 20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과목이 지금 할 내용입니다. 유통 마케팅입니다. 유통 마케팅. 자, 2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유통 마케팅은 유통물류 일반이랑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 4과목이 유통 정보입니다. 유통정보다 20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총 90문제 100분의 이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2024년도 출제 범위에 이제 변화가 있었죠. 특히 얘랑 출제 범위에 변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간 애들도 있고요. 여기는 또 새롭게 신규 추가된 부분도 있었죠.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아주 전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4-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유통 정보 부분은 유통물 일반에서도 넘어왔어요. 특히 SCM 관련된 부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ERP에 관련된 내용이 유통 정보로 넘어갔고, 자, 유통 마케팅에서도 좀 일부 넘어왔었죠. CRM 관련된 부분. 특히 CRM 중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일로 다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 마케팅이죠. 자, 상권 분석은 일단 80점. 80점에서 90점 정도 고득점을 하셔야 되고, 유통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70점 이상, 한 75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마케팅 믹스 4P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 유통 마케팅 출제 분석을 보도록 하죠. 그 전에 23년도, 22년도, 21년도 분석이 의미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최근 디지털 마케팅이 작년도에 최초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좀 있을 것이죠. 작년에 보면 그 전에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다. 지금은 42.7%지만 그 전년도까지는 50% 이상이었다. 50% 이상. 특히 마케팅 믹스 4P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자, 여기 조금 뺏겼죠? 디지털 마케팅에서 한 4-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앞으로는 한 요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점포 관리도 많이 줄었죠? 줄었습니다. 3문제씩.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도 좀 줄었어요. 특히 고객 관리, CRM 부분이죠. CRM.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와 평가 부분도 한 2-3문제 정도로 줄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 계획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 조금씩 분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일 많이 빠진 곳은 여기다. 근데 2025년도 들어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여기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50% 이상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2024년 2회차에는 얼마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2025년도엔 다시 한번 또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보고요. 자, 과목 구성 보면 챕터 1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 유통 점포,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 그래서 상품 판매가 한 파트, 고객 관리가 한 파트인데 여기는 상품 판매 실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 판매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고객 관리, 마케팅 조사,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으로 구성이 된다. 이 부분은 2024년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주 파트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아직 잘 몰라요. 기출문제 조금 더 쌓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챕터 1이 가장 중요한데요. 유통 마케팅 전략. 보면 테마가 무려 10몇 개, 16개네요, 16개. 우리 26, 7개 되는데, 그 중에서 16개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얘네들이 다 보면 마케팅 믹스예요,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 얘도 마케팅 믹스죠. 마찬가지, 다. 마케팅 믹스 4P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프로덕트다. 제품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은 프라이스, 가격 관리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또 하나,
플레이스가 있죠. 플레이스. 근데 플레이스는 나올 때도 있지만 얘네는 어디? 제1과목에 많이 나옵니다. 1과목에 6, 7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3과목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특히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다. 자, 페이지 168페이지죠. 테마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개념과 관리 철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28개의 테마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중에서 16개가 어디? 챕터 1이에요. 챕터 1. 테마 1에서는 마케팅 개념, 관리 철학,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1에 보면 마케팅 개념 나와 있죠. 마케팅의 정의,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자, 보면 마케팅의 정의 보면 마케팅이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가격 결정, 촉진, 유통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품 및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및 서비스. 다른 말로 하면 재화와 용역이죠. 요거. 세 번째가 뭐냐면,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촉진 및 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촉진 및 유통 활동. 촉진 및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 창출하는 거, 아이디어 창출하는 어떤 절차에 관련된 부분도 예전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물론 좀 뜸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뭐예요?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유형의 재화 또는 무형의 재화다. 무형의 재화는 뭡니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의 특질, 서비스 특성,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갖다가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다. 이 제품 관련된 것은 뭐 나올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품의 유형 부분도 출제가 잘 되고 있고, PB, vs NB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브랜드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주기죠. 제품의 수명주기, PLC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MD, 머천다이징에 관련된 MD죠. MB가 아니라 MD죠. MB가 아니라 MD. 머천다이징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가격 결정에 관련된 부분은 가격과 관련된 어떤 전략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리적인 가격 전략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고가격 전략, 초기 저가격 전략, EDLP라고 해서 Everyday Low Price,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단 말이죠. 이 가격 전략이 한 2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촉진, 그다음에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플레이스니까 1과목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촉진에 관련된 부분도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에 보면 정의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제품, 프로덕트, 거기에는 서비스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촉진 활동, 그 다음에 유통 활동에 관련된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다. 최종적으로 마케팅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마케팅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마케팅 관리에는 철학이 있는데요. 그 철학을 보도록 하죠. 마케팅 관리하는 것도 철학이 있다. 철학이.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현대적인 개념으로 넘어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전통적인 경우에는 마케팅 갑은 누굽니까? 갑은 생산자에서. 을은 소비자에게 되겠죠. 소비자.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면 소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주 고압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생산만 하면 소비자는 줄을 섰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가 지금은 현대적인 개념에서 좀 달라졌습니다. 이 관계가 역전이 됐다. 역전. 지금 소비자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왜?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해요. 레드오션이죠.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 소비자의 다양성을 다 추구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도태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뭡니까? 경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글로벌 경쟁이에요. 글로벌 경쟁. 엄청 치열해졌죠. 무한 경쟁 시대다. 라는 거.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전통적 마케팅 개념에서는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이라고 되어 있고 푸시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 푸시란 개념은 뭐냐? 자,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가 항상 중요하죠.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도매상이라는 애가 있고요. 우리 유통물 일반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소매상 애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밀어내는 거예요. 쭉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자, 인적 판매, 그다음에 인센티브 주면서 쭉쭉쭉 밀어내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현대적 마케팅,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중요한 거예요. 풀 마케팅이에요, 풀 마케팅. 고객이 땡기면, 고객이 주문하면 그때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고객. 소비자죠. 얘네가 주문을 하면, 관심을 가지면 그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 전통적 마케팅에서 표준화된 제품이에요. 표준화된 제품 내지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갖다가 그냥 공급하면 되죠. 그냥 쭉 밀어내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소비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줘야만 고객이 끌어당겨진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끌어야만 기업이 움직여진다는 개념. 그래서 지금은 풀 마케팅 개념이다. 각각에는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자, 현대적 마케팅 개념에는 드디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소비자 지향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사회적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자, 책을 보도록 하죠. 168. 자, 2번 마케팅 관리 철학, 동그라미 1번 전통적인 마케팅, 생산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생산 개념 포인트가 하나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때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생산자가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은 1000개밖에 안 돼. 소비자는 2000명, 3000명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게 커요? 얘가 크죠. 우리 이걸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요하는 사람이고 얘네는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많다? 얘가 많다. 수요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산자는 그냥 표준화된 제품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사간다는 얘기죠. 그때 이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했어요. 생산하면 수요자는 나름대로 줄 서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중요한 게 저가에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표준화된 제품을 저가에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매우 중요했다. 대량 생산이죠, 이거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뭐요?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였다라는 거죠. 비용 절감이 중요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표준화된 제품은 이제 실증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양한 제품을 이제 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개념의 마케팅이 나타납니다. 소비자는 차별화된 최고의 품질, 특성을 지닌 제품에 관심을 가지므로 제품 혁신이 중요하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건 뭡니까? 기업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무시한 거죠. 소비자의 욕구는 고려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이러다가 망해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걸 이름하여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욕구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소비자의 욕구가 중요한데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인데 그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 정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사겠지라고 했다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름하여 마케팅 근시안, 마케팅 마이오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산 개념에서 제품 개념으로 제품 개념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판매 개념, 이제 세일즈가 중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디귿번 보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의 경우 기업은 제품 차별화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도의 판매, 그다음에 촉진 활동이 중요해졌다. 이제 프로모션이 중요해졌다는 거. 세일즈가 중요해졌다. 이 3단계를 합쳐서 우리는 전통적 마케팅, 내지는 기업 중심적 마케팅, 내지는 푸시 마케팅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누가 중요해졌냐? 소비자, 내지는 고객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얘네들이
중심이 되는 마케팅 시대가 왔다. 이름하여 풀 마케팅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본 보면 마케팅 개념, 기업이 목표 시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경쟁사보다 그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만 조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마케팅 철학을 얘기한다라는 거. 고객 중심적이다. 고객이 우리를 인식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예요. 시장의 목표. 목표 시장의 욕구. 목표 시장의 욕구를 우리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목표 시장이라는 단어가, 타겟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별 건데, STP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S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세그멘테이션은 시장 세분화예요. 전체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시장을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시장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지리적인 기준,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그 다음에 고객의 심리 분석적인 기준, 그 다음에 구매 행동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어때요? 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객들은 어때요? 어떤 고객의 심리라든가 소비 상태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비슷한 애들. 쪼개는 과정이에요. 이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이 중에 전체 시장을 우리가 공략할 수도 있고, 이 중에 2개 시장만 아니면 1개 시장만 공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공략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타겟팅, 목표 시장이라고 해요. 목표 시장. 그러니까 이 목표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케팅 개념이었다. 니은본에 보면 이제 소비자 지향 내지는 사회지향적인 마케팅 개념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 욕구를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고객의 복리를 생각하는 것이죠.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고객 만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비자 지향 내지는 사회적 마케팅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69죠. 뒷부분에 보면 고압적 마케팅, 저압적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디가 고압적이겠어요? 푸시하는 애들이 고압적이겠죠. 고압적이고 아주 일방적이죠. 일방적. 고압적 마케팅, 일방적 마케팅, 또 전통적 마케팅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거기에 비해서 저압적 마케팅 있습니다. 얘네들이 얘는 저압적이에요. 그다음에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얘는 뭡니까?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적이에요. 쌍방향 의사소통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환적 마케팅이다. 피드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피드백. 얘네는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피드백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포인트 2로 넘어갑니다. 포인트 2에 넘어가면 자, 마케팅 관리 요소들이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마케팅 믹스 4P, 그 다음에 서비스를 포함한 마케팅 믹스 7P, 그 다음에 4P에 대별되는 4C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다 알아두셔야 된다. 자, 마케팅 믹스 4P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 유통 마케팅의 5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네, 프로모션, 촉진이죠. 이 4가지. 자, 프로덕트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특히 여기 뭐야? 제품의 제품. 제품의 종류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해요. 분류죠. 아니면 유형이다. 유형. 또 하나 뭐 서비스도 있겠죠. 무형의 재화 서비스. 서비스의 특성.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 품질 측정. 서브콜이라고 하죠. 서브콜.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종류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 머천다이징. 요것도 한 문제짜리.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주기. PLC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각각의 특징들. 이런 거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 전략에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는 뭐 MBPB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브랜드 전략 4사분면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브랜드 확장이라든가 상표 확장이라든가 뭐 복수 상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뭐 나올 게 너무 많아요. 뭐 재고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는
너무나 나올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프로덕트다. 또 하나는 프라이스인데 프라이스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프라이스 어떤 가격 전략이죠. 가격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의 여러 가지 전략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있어. 프로모션. 자, 여기는 광고, 홍보 내지는 PR. PR이 홍보를 뭐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럼 이거 바뀌어야겠네요. PR이 더 큰 개념이다. PR. 홍보를 포함하겠죠. 광고, PR, 인적 판매, 그다음에 판매 촉진이라겠죠. 판매 촉진. 특히 이 판매 촉진이 중요해요. 이게 판매 촉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광고의 종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광고와 관련돼서 자,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광고 상당히 중요하죠. 온라인, 디지털이죠. 디지털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였어. 아날로그 시대였다가 자, 넘어갑니다. 뭘로? 디지털로 넘어가죠. 디지털 시대로 넘어갔다. 지금은 AI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유통정보도 엄청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변하고 있는 과목이 유통정보다. 유통정보. 그래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마케팅 4P에 3P가 더 붙어요. 3P. 이 3P는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people, 사람. 프로세스, 절차. 그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해서 물리적 증거. 이 세 가지가 더 붙으면 마케팅 믹스 7P가 된다. 7P. 그다음에 예전에는 4P가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전통적 마케팅이죠. 전통적 마케팅 시대에서는, 고압적인 마케팅 시대에서는 마케팅 믹스가 중요했어요. 저거 1960년대 제롬 메카스라는 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죠. 엄청 잘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얘가 중요해졌다면서요. 현대적 마케팅이죠. 현대적인 마케팅에서는 고객 내지는 소비자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포시에 대별되는 4P에 대별되는 포시라는 게 나왔어요. 이걸 매칭하는 게 중요해진 것이죠. 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고객이 하는 거예요, 고객. 그래서 고객이 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에 대별되는 것은 커스터머 밸류라고 합니다. 이게 매칭이 되는 것이고요. 기업에서는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가격을 책정하죠. 가격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비용을 지불하죠. 가격이 비용이에요. 그게 코스트에 해당하는 거죠.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유통 전략을 쓴단 말이죠.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장소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전문점이 될 수도 있고, 양판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재래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편의점이 될 수도 있겠죠. 다 어떤 특정 업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플레이스.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유통 경로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소비자는 그 유통 경로들 중에서 내가 가장 편리한 데 가면 된다라는 컨비니언스. 내가 가장 가까운 이마트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동네에 있는 GS25시, 그죠? 편의점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하이마트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촉진 전략입니다. 촉진 전략. 기업에서는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마케팅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마케팅 및 4P를 통해서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촉진 전략을 씁니다. 광고, PR, 인적 판매, 판매 촉진 이런 것들 몽땅 그려가지고 다 쓴다라는 거죠. 매출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는 그들과의 어떤 매체들 있잖아요. 광고가 될 수도 있고 판매 촉진이 될 수 있고 딱 봤는데 광고를 보고 저 제품 살만한데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잖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그렇죠.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안 되면 그 제품이 광고가 실패하면 어때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리포지션 해야 돼요. 요거 나중에 STP 전략할 때 이 포지셔닝 전략할 때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케팅 믹스 4P, 4P에 대별되는 4C, 그 다음에 4P에 3P가 더 붙으면 7P가 되는데 얘네들은 서비스,
마케팅 요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케팅 관리의 과제인데요. 이 부분은 뭐 한 문제 정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겠죠.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매칭할 수 있는 것만 공부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우리 책에 보면 뭐 구분, 수요 상황, 그다음에 마케팅의 과업, 그다음에 명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수요 상황, 뭐 과제, 명칭 이 정도로 해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요가 적은 경우죠. 수요가 적은 경우. 수요가 적은 경우라 하면 수요 공급으로 보시면 되겠죠. 공급량이 있을 것이고 수요가 있는데 어떤 게 많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많겠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이죠. 뭐 부정적 수요라든가 뭐 무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잠재적 수요, 때에 따라서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 감퇴적 수요까지 이 네 가지를 우리 묶어서 자, 여기 이거 수요가 적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다. 수요가 적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 초과 공급 시장이다라는 거. 여기에는 어떤 과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명칭은 뭐가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갖다 매칭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부정적인 수요입니다. 아주 수요 자체가 네거티브예요. 우리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조금 부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건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게 광고가 됐던 뭐 PR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부정적인 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렇죠? 전환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조금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전환적인 마케팅이다. 인식의 전환이죠. 인식을 네거티브 적인 거에서 포지티브한 걸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이거는 부정적인 수요인데 얘는 수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무수요, 무수요. 수요 자체가 없어.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관심이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수요를 창조시키는 자극적인 마케팅, 스티뮬러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요를 창조시켜야 된다. 수요를 창출해야 돼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마케팅, 영어로는 스티뮬러스라고 해요. 자극을 해야 된다라는, 간질 자극을 해야 돼요. 광고도 때리고, 인적 판매도 하고, 판매 촉진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활동을 다 쏟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수요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마케팅이란 건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네 가지 마케팅 포피를 통해서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요를 창출시키고요. 이거는 자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알아두시겠죠? 세 번째는 수요가 있기는 있는데 잠재적입니다. 아직 포텐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때는 포텐을 터뜨려주는 게 중요하다. 수요를 개발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 제품은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빨이 시끈시끈하십니까? 이때는 인사도를 드세요. 수요가 있어요. 분명히. 노인분들 중에서는 이가 안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 수요를 개발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수요 개발적인 마케팅이다라는 거. 일단 네 가지,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네 가지다. 마지막으로 감퇴적 수요. 자,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느냐? 감퇴적 수요가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오죠. 감퇴적 수요. 수요가 점점점 적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PLC를 공부할 건데, 여기 매출액이 있고요. 제품의 수명주기란 게 있죠.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게 뭐냐? 도입기. 급속도로 올라가는 이 구간, 여기를 갖다 우리 성장기라고 그래요. 자, 극대점을 찍고 조금 후퇴하는 구간, 여기를 갖다 우리 성숙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클라인하는 이 구간, 우리 쇠퇴기라고 한다. 제품이건 서비스건 사람이건 시간이 지나면, 그쵸? 생로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거친다라는 거죠. 감퇴적 수요는 어디입니까? 감퇴하는 구간, 여기에요. 쇠퇴기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 제품이라든가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업부는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다. 어떻게 해야 돼요? 꺾이다가 다시 살리는 마케팅, 부활하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퇴적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를 부활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영어로는 리마케팅이라고 한다. 재마케팅. 우리말로는 재마케팅. 다시 하는 거죠. 부활하는 마케팅이에요. 영어는 리마케팅. 영어의 RE는 접두로서 뭡니까? 자, again 하는 거, again.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again. 하나는 back. 이런 뜻이에요, back. 다시 되돌리는 것이죠. 다시 again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마케팅에서 리마케팅이라는 단어로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수요가 적은 겁니다. 초과 공급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수급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수급 시기가 안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공급되는 시기, 수요되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맞춰주는 게 뭐였어요? 보관이었어요, 보관. 스토리지죠, 스토리지. 보관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한다.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뭔가 여하튼 간에 수요와 공급이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이걸 갖다가 일치시켜주고 평준화시켜주는 동시화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하다. 싱크로 마케팅이라고 하죠. 동시화 마케팅이지 영어로는 싱크로 마케팅이라고 한다. 우리 올림픽 수영 종목 중에 보면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는 게 있죠. 밑에서 다리가 쭉 하고 같이 동시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동시화 마케팅이다. 그 다음은 완전 수요입니다. 수요가 꽉 찼어요. 풀이죠, 풀. 아주 좋은 상태죠. 완전히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때는 수요를 유지시켜주는 유지적 마케팅이 중요하겠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제 초과 수요입니다. 마케팅으로 본다면 초과 수요가 중요하겠죠.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뭐가 많은 게 좋아요? 이게 많은 게 좋단 말이죠.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우리는 공급은 1000개 할 수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2000명이 있단 말이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이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죠. 우리 가격이 있고요. 제품의 수량이 있습니다. Q죠, Q. 이건 P고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우리 수요 곡선이라고 했고, 상향하는 거, 이거 우리 공급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 가격 P스타가 결정이 되고 균형량 Q스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요가 많다. 자, 수요가 많아지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수요 곡선이 올라가면 가격이 당연히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치솟으면 좋은 거잖아요. 자, 초과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자, 오히려 역마케팅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요가 많아지면 막 찍어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역마케팅에서 희소성을 강조시키는 경우도 있다. 희소성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객의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만큼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 있죠?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어때요?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고가의 전문품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않아요. 뭐야? 에디션이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을 만들어내는 거. 자, 살려는 사람 2만 명, 3만 명 있을 수 있는데 딱 100개만 만들어내는 거죠. 희소성을 높이고 가격을 확 올리는 전략이죠. 오히려 역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디마케팅이라고 해요. 영어의 D는 뭡니까 이거? 다운이야, 다운. 디크리스야, 디크리스. 디크리스 마케팅. 줄이는 마케팅을 오히려 쓸 수도 있다라는 거. 희소성을 확 높이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오히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역마케팅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감태적 수요, 그 다음에 초과 수요는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건전한 수요가 있어요. 불건전한 수요. 불건전한 수요에 대해서는 대항적 마케팅, 영어로는 카운터 마케팅이라고 한다. 카운터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필 수가 있다. 불건전한 수요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있어요? 요즘 안 좋은 거, 도박, 그죠? 이런 거는 안 좋잖아요. 도박하지 마세요. 광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술, 담배 이런 거 안 좋죠. 노담이야, 노담. 나는 노담이야. 이렇게 막 광고 때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수요가 많은 불건전한 수요라든가 초과 수요는 줄이는 게 좋다. 특히 불건전한 수요에 대해서는 대항적 마케팅, 영어로는 카운터 마케팅을 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마 2죠. 유통 마케팅 환경과 마케팅 용어에 대해서 볼 건데 유통 마케팅 환경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략한 부분, 자, 우리 마케팅의 발전 상황,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요소 마케팅 믹스 4P, 7P, 그 다음에 4P에 대별되는 4C, 그 다음에 마케팅 과제 8가지 과제에 대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감퇴적 수요, 불건전한 수요, 초과 수요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